네, 이제 마감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코스피 먼저 볼게요. 전거래일 대비로 0.15% 하락하면서 2557.76포인트 선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오늘 월봉이 완성되는 날이죠. 월간 기준으로 안 좋습니다. 거의 3% 정도 밀린 코스피 지수고요. 하지만 밀릴 때 거래대금이 많이 실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도 8조 원대 미만의 거래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장중에 상승부를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해주면서 움직임 나타났고요. 종가도 강보합권 부분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0.52% 플러스권이고요. 928.49포인트 선 기록하면서 월간 기준으로 코스닥은 0.82% 정도만 밀리며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월간 기준 봤을 때 코스피, 코스닥 차이가 좀 벌어지죠. 그리고 오늘 오후장 막판의 히어로는 로봇입니다. 과연 내일까지 이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재료는 두 개고요. 다 삼성발입니다. 가장 핵심에 있는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첫 번째로는 삼성에서 이 반도체 만드는데 로봇 쓸 거다. 그거 개발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목받고요. 실질적으로 삼성의 계열사, 이 급식 쪽 하는 삼성의 웰라이프 이쪽과 MOU 체결했다라는 소식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8월 31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이렇게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한산한 듯 보이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태풍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흐름 잘 타고 계시죠? 개별 종목군들 또 이슈에 따라서 오전에는 잠잠하다가도 점심 식사 시간 끝나고 나서 시장을 보면은 확 달라진 분위기를 나타내는 종목군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이랬는데요. 아시아 증시 흐름은 어땠을까요? 국가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일본은 좋았고 중국은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 증시는 다소 좀 밋밋하게 양시장 좀 흐름이 엇갈렸죠. 일본 증시 마감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 오늘 장 올랐습니다. 미 증시가 강보합권 흐름을 기록하면서 일본 증시도 무난하게 상승권 흐름 탔고요. 0.88% 오르면서 한중일 가운데 가장 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32,619.43원대 종가입니다. 중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은 최근 들어서 이 떨어지는 흐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중국 정부의 고심이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카드를 꺼내들지만 백약이 무효한 추락하는 곳에 날개가 없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 중국 증시 최근 들어서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컨트리가든 이쪽에서 빚이 계속해서 좀 늘고 있는 상황인데 갚을 수 없는 그러니까 디폴트의 위기가 계속해서 턱끝까지 차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우려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오늘 장도 투자 심리는 안 좋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0.52% 하락하고요. 3,120.73포인트 선 기록합니다. 오전장 잠시 상승권 흐름이었지만은 이내 하락으로 돌아서서 대체로는 장중 내내 파란불을 하락불을 기록했고요. 심천 쪽도 비슷하게 밀립니다. 0.54%대 약세권 내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중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합니다. 이어서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막판에 아주 약간의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죠. 1310원대 진입할 듯 말 듯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1320원 선 초반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밀리기는 했습니다. 낙폭이 1원 60전 정도 크게 밀리진 않았고 1320원 선 부근에 등락 거듭되는 오늘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가 1321원 80전에 형성됐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8월의 마지막 거래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오늘 시장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움직임이 제법 있었고요. 그리고 요란한 종목군들도 나타났었죠. 일단 결과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방향성이 약간은 엇갈렸습니다. 자, 그러면 목요일장의 마감 시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요.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0.19% 소폭 내렸고요. 포인트로 봤을 때도 5포인트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오늘장의 주가는 2,556.2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에 움직임 좀 보실 텐데요. 보합권에서 출발했다가 밀려 내려갔습니다. 정오 부근에서 낙폭을 살짝 줄이다가 다시 내려가는 흐름을 만들어줬고요. 1시에 2,547포인트가 저점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는 오후장에는 낙폭을 약간씩은 그래도 줄여가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결국 2,550선에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좀 주요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2,100억 원 이상 팔았고요. 이런 가운데 기관, 특히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매수 폭이 좀 더 커졌습니다. 확실하게 좀 들어왔죠. 1,500억 원 이상 기관에서 사주는 모습 확인이 됐고, 개인은 소폭이지만 그래도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33억 원 순 매수였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락 업종이 확실하게 좀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요. 가장 크게 내려갔던 업종이 뚜렷하게 의약이죠. 1.82% 하락입니다. 이쪽에서는 역시 바이오 투톱이 모두 뚜렷한 내림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전기가스가 1.19%, 그리고 서비스 업종 0.8% 밀렸고요. 비금속 광물과 섬유 의복이 나란히 0.7%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반대로 등락률 상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이 기계업종이었죠. 역시나 이 원전 관련된 종목, 대표 종목인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해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업종지수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 뒤이어서는 금융과 보험업종, 이쪽이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학업종과 종이 목재업종 정도가 0.1%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부터 보실까요? 좀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리고 SK하이닉스 뚜렷하게 강세가 나왔죠. 삼성전자는 0.3% 내려가면서 67,000원대 그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오늘장의 종가는 66,900원이 됐고요. SK하이닉스는 반대로 2%대 상승이었죠. 121,8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에서도 약간은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보다시피 1.6%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었고, 반대로 삼성 SDI는 1.32% 오름세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삼성 SDI의 오늘 종가는 61만 4천원이었고요. LG화학의 경우에도 오늘장은 올라가는 모습으로 확인이 됐죠. 종가 58만 3천원, 1%대 역시 상승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 그룹도 내려가는 흐름이었는데 종가 좀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약보합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58만원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0.8% 내리면서 이쪽 45만원을 이탈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이오 쪽에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투톱이 좀 모두 내렸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38% 뚜렷하게 내렸죠. 73만 7천원에서 오늘장 마감하게 됐고, 그리고 인터넷주들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나란히 1%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이버 보시면 1.38% 내렸죠. 21만 4,500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카카오도 비슷한 수준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동차 쪽은 혼조 현상 보였고, KB금융, 금융에서는 KB금융이 뚜렷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시총순위를 올려잡으면서 오늘장 2.85% 상승입니다. 54,100원에 오늘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로 가보겠습니다. 특징주 신재생에너지 쪽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오늘 울상진 풍력주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대기업인 오스테드가 미국 동부 해상풍력 프로젝트 관련해서 최대 21억 2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런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프로젝트 차질 논란 속에 풍력주들이 급락세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그 대표 종목인 CS 윈드, 사실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납폭을 좀 줄여줬습니다만 4% 넘게 떨어졌죠. 63,500원에서 장을 마쳤고요. CS 베어링의 경우에도 5%대 약세로 장 마쳤습니다. 13,180원이 오늘장 종가였고요. 그리고 SK 오션 플랜트도 마찬가지로 5%대 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21,600원에서 장을 마치는 흐름이었고요. 자, 반대로 강했던 원전 관련된 종목들 보시죠. 미국 SMR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요 근래 현대건설 등과 관련된 SMR 호재성 이슈도 있었죠. 게다가 증권사에서도 보고서가 나오면서 상당히 좋게 이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주들을 강세 보인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먼저 대장주죠. 두산 에너빌리티, 윗골이 잠깐 달았지만 그래도 2.65%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는 흐름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 상승 탄력을 연이어서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종가 18,200원대에서 확인이 됐고, 우진 같은 종목도 2.5%
2.58% 올리면서 1,32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스닥에서 이 금양 그린파워 같은 종목이 아주 급등하는 흐름을 만들어줬죠. 금양 그린파워는 오늘 장 거의 15% 가까이 솟구치면서 14,5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일단은 이쪽은 나흘째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장 대비 0.5% 올렸고요. 포인트로도 4.59포인트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오늘 장의 종가는 928.4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분봉통에서 장중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930선 부근 상승권에서 오전장은 쭉 횡보하면서 흘러가는 모습이었고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다 반납시키나 하더니 이 2시쯤부터는 다시 올렸습니다. 결국은 장 초반 고점 부근까지 회복을 해주면서 그대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처럼 외국인의 매수가 아주 뚜렷하게 확인이 됐죠. 보시다시피 외국인에서 4,400억 원 이상 순매수 흐름이 확인이 됐고요. 이런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모두 팔았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2,600억 원가량 매도 우위였고 기관은 1,100억 원 이상 순매도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확인해 보실 텐데요. 2차 전지부터 보겠습니다.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과 LNF까지 장중에는 사실 쭉 밀려 내려갔다가 후반에 다시 올려가는 흐름을 연출해 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무엇보다도 포스코 DX의 맹활약상을 주목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은 뭐 굉장한 기세를 보여주면서 기록을 써내게 됐죠. 오늘자 보시면요, 장 후반까지도 상승 탄력을 더 붙였습니다. 포스코 DX는 16% 급등하면서 56,1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에코프로가 0.7% 소폭 상승, 에코프로 BM은 보합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LNF는 1.8% 약간은 내려가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이오주들 뭐 다 내렸고요. 엔터주들도 나란히 밀려가는 흐름 확인이 됐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장 시총 상위에서 빛을 봤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잠시 밀려 내려갔던 이 종목이 오늘장 한 번에 굉장히 기세를 끌어올리면서 올려줬죠. 그 이유는 잠시 뒤에 정리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오늘 의료기기 쪽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어서 이 클래시스가 다시 좀 올라왔습니다. 클래시스 볼까요? 자, 클래시스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 대비 8.98% 급등하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38,850원에서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보합권 흐름 속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HPSP 강보합 마감이고요. 리노공업 정확히 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징주의 키워드 첫 번째는 이 대마와 흑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마부터 보실 텐데요. 미국에서 보건인적서비스부가 대마의 마약 위험 등급을 하향 권고했다라는 소식이죠. 이렇게 되면 대마 판매 관련한 기업들의 수혜 기대감, 우리 증시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오성첨단 소재 같은 종목 7%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아쉽게도 이 대마 관련된 종목들 모두 윗꼬리를 길게 달거나 음봉 마감이 됐습니다. 오성첨단 소재도 이렇게 윗꼬리 굉장히 크게 달았고요. 우리바이오 같은 종목도 음봉 마감이 됐죠. 그래도 전장 대비해서는 3% 올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NFC도 장중에는 급등하는 흐름이었다가 종가상으로는 2.8% 올리는데 그쳤습니다. 자, 그리고 흑연으로 가보실 텐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차전지 음극재 핵심 광물인 흑연의 국산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 일부 흑연 관련주의 강세도 나왔는데 역시 흑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윗꼬리를 아주 길게 달거나 음봉을 꽉 채우면서 거래를 마치게 되는 거죠. 장 후반에 기세를 잃었습니다. LMS 이 종목도 장중에 급등하는 흐름이었는데 윗꼬리를 꽤 길게 달았습니다. 8% 상승으로 6,920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상보와 크리스탈 신소재는 음봉을 아주 길게 채우게 됐죠. 상보 3.5%, 크리스탈 신소재는 1.5% 올리는데 그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특징주를 보실 텐데 오늘 스마트 팩토리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삼성전자 관련된 호재성 이슈들이 부각이 됐기 때문인데요. 자, 먼저 이 세계 최초로 패키징 공장 무인화 라인을 구축했다는 이야기가 부각이 됐고요. 자, 거기에 또 한 가지 AI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소식. 이렇게 해서 관련주들의 분위기 아주 좋았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뭐 급등했죠.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굉장한 기세를 올리면서 15만 1,500원까지 단숨에 도약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티라유텍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들어갑니다. 1,640원에 만원대 위로 올려놓는 흐름이 확인이 됐고요. RS 오토메이션도 24%대 수직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오늘장 종가는 16,770원. 그리고 뉴로메카 18%, TPC 11%, 이 밖에도 관련된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별적인 호재를 안고 급등세를 보인 종목들이 여럿 나왔는데요. 먼저 파로스아이 바이오부터 보시죠. 자, 파로스아이 바이오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식약처 승인 소식에 상한가가 연출이 됐고요. 52주 신고가 경신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상한가에서 그대로 장 마쳤죠. 정확히 25,00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라는 종목도 이렇게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종목은 낯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신규 상장된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단숨에 주가를 몇 배 올려놨습니다. 이 바이오 소부장의 게임 체인저, 그리고 실적 잠재력에 대한 이런 호평을 안고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상한가 유지하고 거래 마쳤죠. 6만 원대 위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LNK 바이오도 보시면요. 최근 들어 자주 언급되는 종목이죠. 당사의 프로젝트에 대한 최근 미국의 FDA 인증으로 뜨거운 기업입니다. 오늘장도 급등세 이어갔습니다. 20%가량 솟구치면서 11,860원의 장을 마쳤고요. 자, 그리고 비만 치료제의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죠. 인벤티지랩. 최근 들어서 상당히 강세 움직임 계속 갑니다. 얼마 전만 해도 10,000원도 하지 않았던 주가가 오늘장은 거의 30,000원 금방까지 찍고 왔습니다. 오늘 종가상으로 윗꼬리 꽤 길게 달았지만 그래도 11% 들어 올렸죠. 종가는 25,500원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